당신의 식탁을 점령한 중국 수입식품 9가지. 식약처도 경고와 수입식품 부적합 1454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9가지 독을 공개합니다. 이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발표한 숫자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줘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중국 수입식품 9가지를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이 1454건이나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다가 겨우 막아낸 위험한 음식들의 개수예요. 만약 이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가 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42%가 중국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기준 리바는 작년보다 51.5%나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몸에 나쁜 습관이 없는데도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신 분들,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신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요. 최근에 만난 75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술도 전혀 안 드시고 담배도 끊으신 지 오래됐는데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들 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값이 싸다고 사신 간장, 건강에 좋다고 드신 저염김치, 경제적이라고 선택하신 수입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증상을 겪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간만 보고 사신 수입식품들을 오랫동안 드셨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축적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병원에 가시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9가지 중국 수입식품은 절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이 몇 개나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72세 김영숙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혈압약 빼고는 다른 약은 전혀 안 드시고 술, 담배는 평생 입에도 안 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변 색깔이 진해지면서 몸이 자꾸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신장 수치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의 거의 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바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식생활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 음식을 드시려고 중국산 저염김치를 1년 넘게 계속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려고 마트에서 가장 싼 수입 간장을 사서 쓰셨고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중국산 현미도 꾸준히 드셨던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건강도 생각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려고 선택한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특히 저염김치에 들어있던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문제였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이거든요. 이거 1년 넘게 매일 드셨으니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이분은 제 조언에 따라서 모든 수입 식품을 끊으시고 국산 제품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봤더니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박사님, 몸에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을 먹고 있었다니 정말 억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박정호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인데 이분은 평생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음식 해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파킨슨병인가 싶어서 신경과도 가보시고 여러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AST, ALT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술도 안 드시고 간염도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역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요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중국산 조미료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특히 MSG가 잔뜩 들어간 복합 조미료하고 3분의 간장이라는 걸 계속 사용하셨어요. 3분의 간장이 뭐냐면 콩을 자연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빨리 만든 간장이에요.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성분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이분이 요리할 때마다 이걸 듬뿍 사용하셨으니까 간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참치도 자주 드셨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수입된 참치 통조림이었어요. 참치 같은 대형 어종은 먹이사슬 상위에 있다 보니까 중금속이 축적되기 쉬운 어종이거든요. 특히 수은 농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드시면서 손떨림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분도 지금은 모든 수입 식품을 끊으시고 국산 재료로만 요리하고 계세요.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손떨림도 많이 줄어들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세요. 값이 싸다고 함부로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선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고 드시다가 건강을 잃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냉장고나 찬장 어딘가에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 지금 여러분이 먹고 계신 음식 중에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마트에서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셋째, 만약 이미 이런 음식들을 오래 드셨다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중국 수입 식품 9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혼합간장과 3분의 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간장에는 크게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콩을 자연 발효시켜서 만든 양조간장이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으로 빨리 만든 3분의 간장이에요. 문제는 3분의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3-MCPD라는 성분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3-MCPD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이 성분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산 간장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중국산 간장 부적합 사례 중 상당수가 이 3M CPD 기준 초과 때문이에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가격이 지나치게 싼 간장이에요.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로 파는 간장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라벨에 3분의 간장이라고 써 있거나 혼합 간장이라고 써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양조 간장 또는 천연 발효 간장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간장을 2년 동안 계속 쓰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이 계셨어요. 간장을 바꾸시고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장은 거의 매일 쓰는 조미료니까 반드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수입쌀과 수입 현미입니다. 쌀은 재배 환경에 따라서 중금속을 흡수하기 쉬운 작물이에요. 특히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카드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중국의 일부 지역은 공업 발달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재배된 쌀에는 카드뮴뿐만 아니라 납, 비소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중국산 쌀 부적합 사례 중 상당수가 중금속 기준 초과 때문입니다. 현미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해요. 쌀겨 부분에 중금속이 더 많이 축적되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를 드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국산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쌀을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의심해 보세요.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중국산 현미를 1년 넘게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이 계셨어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계속 나오고 크레아틴인 수치도 올라갔는데 현미를 국산으로 바꾸시고 나서 점점 좋아지셨어요. 쌀은 주식이니까 절대 가격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중국산 수입 김치예요. 김치는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중국산 저염 김치에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산 김치 중 상당수에서 아스파탐 사용이 확인됐어요. 특히 저염 또는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정도 단맛이 강해서 아주 적은 양만 써도 단맛을 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아스파탐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메탄올과 포르말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축적되면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 위험해요. 김치를 사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아스파탐, 아세설팜퓰륨,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저염이라고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제가 상담한 75세 어르신은 중국산 저염 김치를 1년 넘게 드시다가 만성 두통과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어요. 김치를 국산으로 바꾸시고 2개월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치는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 반드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색이 비정상적으로 하얀 수입 오징어와 낙지입니다. 신선한 오징어나 낙지는 자연스러운 회색빛이나 연한 분홍빛을 띠어야 해요. 그런데 일부 중국산 냉동 오징어나 낙지는 인위적으로 하얗게 표백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표백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나 아황산 나트륨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소량은 문제없지만 잔류량이 많으면 미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황산 나트륨은 천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결과를 보면 중국산 수산물에서 표백제 잔류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냉동 상태로 수입되는 오징어, 낙지, 새우 같은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징어나 낙지를 사실 때는 색깔을 잘 보세요. 너무 하얗거나 인위적으로 깨끗해 보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중요해요. 화학적인 냄새가 나거나 비린내가 너무 심하면 피하세요. 가능하면 국산 또는 원산지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색이 지나치게 선명한 수입 과자와 사탕이에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광색에 가까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과자나 사탕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에는 타르색소라는 인공 착색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연합에서는 일부 타르색소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산 과자에서는 이런 금지된 착색료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중국산 과자류 부적합 사례 중 상당수가 착색료 기준 위반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자나 사탕을 사실 때는 색깔이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성분표에서 타르색소, 황색 4호, 적색 2호 같은 인공 착색료가 들어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주들 간식으로 사실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6번째는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수입 어종입니다. 이런 큰 물고기들은 먹이사슬 상위에 있다 보니까 중금속이 축적되기 쉬워요. 특히 수은 농도가 문제가 되는데 일부 중국 연근해에서 잡힌 대형 어종에서 수은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요. 수은은 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내는 중금속이에요. 장기간 섭취하면 손떨림, 기억력 저하, 신경계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중금속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통조림 참치를 사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격이 지나치게 싼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생선일수록 원산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나머지 3가지 위험한 중국 수입 식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제품들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7번째는 농약 잔류 우려가 있는 수입 채소와 고춧가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자료를 보면 수입 식품 부적합 사례 중 농약 잔류 기준 위반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특히 중국산 건조채소, 고춧가루, 마늘 같은 제품에서 문제가 자주 발견됩니다. 중국의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로르피리포스라는 농약은 신경계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했는데 일부 중국산 농산물에서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우리가 김치, 국물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잖아요. 그런데 일부 중국산 고춧가루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농약들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간 기능 저하, 신경계 이상, 호르몬 교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채소나 고춧가루를 사실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인증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1년 넘게 사용하시다가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바꾸시고 나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니까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8번째는 찌그러지거나 녹슨 수입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용기가 손상되면 내용물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요. 특히 용기에 구멍이 생기거나 심하게 찌그러지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고 내용물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산 통조림에서는 용기 내면 코팅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해요.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장기간 섭취하면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조림을 사실 때는 용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찌그러진 부분이 있거나 녹이 쓴 부분이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파는 제품은 피하세요. 특히 할인점이나 재래시장에서 저렴하게 파는 통조림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정상 가격의 절반 이하로 파는 통조림이 있다면 왜 그렇게 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9번째는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수입 가공식품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모든 식품에 한글로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중국산 가공식품은 이런 표시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서 위험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부제, 착색료, 감미료 같은 첨가물의 양도 확인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공식품을 사실 때는 반드시 한글 표시를 확인하세요. 성분,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나 판매업체 정보도 확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사진만으로는 성분 표시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반드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판매자에게 성분표 사진을 요청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안전한 식품을 구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산, 국내산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입산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가격을 의심하세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싼 제품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파는 제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셋째,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인공 첨가물, 방부제, 착색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포장이 찢어져 있거나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 피하세요. 다섯째,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 남았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보관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중국 수입식품 9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식품들을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우선 집에 있는 식품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워서 조금씩 먹으면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와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안전하지 않은 수입 식품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손떨림,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으셨어요. 심한 경우에는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안전한 식품만 선택해서 드신 분들이나 문제를 인식하고 빨리 바꾸신 분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같은 나이라도 몸 상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피부도 더 좋고 기력도 넘치고 각종 수치도 정상 범위에 있어요.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있는 식품들을 점검하세요.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원산지, 보관 상태도 함께 확인하시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둘째, 마트에 갈 때는 메모지를 준비해서 필요한 것만 사세요. 충동적으로 사지 마시고 각 제품의 원산지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사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셋째, 가족이나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걸 피해야 하는지 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마트에서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실전 요령, 그리고 만약 이미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오랫동안 드셨다면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요법들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산이면 모두 안전한가요? 유기농 제품도 믿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사는 건 어떤가요? 이런 실질적인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도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혹시 음식 때문일까요? 같은 구체적인 사연들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탁, 안전한 음식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